안녕하세요. 글로벌 종합 일간지 아시아투데이입니다. 한 주간의 여론의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RN서치 김미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에도 여러 뉴스와 이슈가 생겨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 안보 분야에서 그 전통 우방국이었던 미국과 일본에서 뜨거운 현안이 발생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에 관련한 여론을 조사하셨죠? 네. 일본 초계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본과의 그 한일 군사 갈등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 초계기 저공 유럽 비행 관련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그 우리 국민의 과반 이상은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행위로 지금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응을요. 그래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베 정부의 지지층 결집용이니까 이용당하지 않게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응답도 23%로 조사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의 10명 중 6명은 강경 대응을, 그리고 3명 정도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반응을 보면은 연령대별로 또 좀 차이가 나는 걸로 나타났죠? 네, 그렇습니다. 예, 보면은 그 연령대가 높을수록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서 이 외교 문제, 특히 일본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20대와 60세 이상에서 상당히 세대 차이가 난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왜냐하면 60세 이상에서는 60% 정도가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응답은 20%대였는데요. 반면에 20세 이상에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응답이 48.7%로 가반에 못 미치는 걸 조사됐거든요. 반면에 아베 정부의 지지층 결집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했을 때는 이용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26.3% 조사됐습니다. 결국 일본 관련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난다는 점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이 20대가 왜 아베 정부의 지지층 결집용이라고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응답이 높았냐고 생각을 좀 해보니까 지금 초계기 사건 이후에 일본에서 발표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상승했을까요? 네, 네. 아니면 하락했을까요? 상승했겠죠? 네, 아주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4% 이상 상승한 걸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아베 정부의 그 초계기 대응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에서는 80% 정도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걸로 조사됐거든요. 네,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아베 정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상당히 지지층 결집용, 더 나아가서는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용어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는 역시 이제 SNS라든가 이런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줬다 보니까 외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넓어진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본 정부가 이런 초계기 이 사건을 계속 강경하게 나가는 것이 어떤 그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고 판단하는 그 젊은 층들의 그 분석이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통설적으로 생각하면 20대는 반일 감정이 좀 우세하기 때문에 이들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할 것을 예상이 됐는데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 평균치보다 낮게 나왔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시 이 20대는 이용당할 수도 있다.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배경 중에 하나는 그 이 20대를 비롯한 젊은 층들이 정치 외교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 긴장이 있다 하더라도 문화적인 측면에서 여러 교류가 그래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걸 보면 그 역시 이 젊은 층들의 그 다양한 시각이 그 나쁘지만 않은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되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 상황별로 보면요, 역시 이제 중도와 진보 측에서는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반면에 그렇죠. 보수 진영에서는 또 의외로 강경 대응이 51%로 가장 낮게 조사됐습니다. 네. 그 일본 초계기 저공 비행 위협에 대한 그 정부 여당의 대처 방안이 궁금해집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미국과의 또 현안이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지금 협상 중이잖아요. 근데 네. 지금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아직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미국에서는 무조건 1조 원 이상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정부에서는 1조 원은 심리적
한계선이라는 거죠. 그 1조 원 이상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단돈 1달러라도 부족하더라도 네. 1조 원 이하는 안 된다. 지금 이런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조사되고 있는데 의외로 1조 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가 59.7%로 60%, 찬성도 23.1% 네.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점도 정부가 고려를 한다면 향후 방위비 분담금이 어떤 금액이 정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 여론을 좀 설득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으로 그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으로 이 반대 비율이 이렇게 높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는 이제 반대 비율이 한 7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예전에 조사된 결과를 보면은 그 흐름상 보면 무조건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뭐 70% 가까이 나왔었는데 네. 이번에는 뭐 60% 정도로 기존 조사보다는 한 10%? 네네. 많게는 10%, 적게는 한 5% 정도 포인트 낮게 나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 그 역시 그 국민들의 이 여러 가지 그 현안을 보는 시각이 상당히 그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이 좀 드네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세대 차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반대 의견 1조 이상 인상한다는 것은 찬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높은 반면에 20대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의외로 유보 의견의 30%로 네. 매우 높게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30대에서도 찬성 의견이, 그러니까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30.4%로 가장 높게 조사됐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역시 이 1조 원 이상으로 이제 인상해달라는 미국 측의 주장을 우리가 거부하기에는 네. 지금의 현실, 특히 트럼프의 그 퍼스널티를 감안해 봤을 때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서도 지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정치 성향별로는 어떻게 나왔나요? 중도 진보 진영에서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에 보수층에서는 찬반 의견이 비슷하게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건 그 중도 진보 진영의 그 반대 의견이 높게 나왔는데 그거는 당초 예상한 대로 나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예상대로 반대 의견이 나올 걸로 예상했는데 60%면 기존의 조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네. 조사에서는 70%가 넘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좀 평균 예전 조사보다는 약 10%포인트 좀 낮게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 분담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는 양상입니다. 정부 여당으로서는 심사숙고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또 성별로도 좀 차이가 나는데요. 네. 의외로 여성들이 남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여성층에서 반대 의견이 높은 걸로 나타났고요. 지역별로 보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은 반대 의견이 60%가 넘는 걸로 나타났고요. 경기 네. 인천에도 반대 의견이 58%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의외로 또 대구 경북에서는 찬성 의견이 31.6% 나타났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 국민들도 미국 측의 주장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없다. 이것이 뭐 성별, 연령별, 뭐 여러 세대를 불문하고 무조건 반대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성을 좀 감안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남녀별 또 지역별로 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또 그 방위 분담금에 대한 의견이 좀 다양하다 그런 또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여론조사 또 한 게 있었죠. 네, 대통령의 외교 안보 지지율을 물어봤습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외교 안보에서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냐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역시 그래도 국민의 과반은 대통령이 그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동안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그 국민들의 그 지지가 그래도 절반을 넘는 걸로 이제 나타난 거죠. 근데 예전에 몇 달 전에 조사해 본다면 약 한 20% 정도 빠진 수치입니다. 네. 예전에는 작년만 하더라도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한 70% 가까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한다면 지금은 한 20% 정도 많게는 빠진 수치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통령에게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20대에서도 외교안보 지지율에 대해서는 긍정 의견이 부정 의견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그 역시 이 뭔가 그 강력 대응보다는 서로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령별로 보더라도요, 60세 이상에서는 역시 대통령이 상당히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가반이 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반면에 대통령의 코어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30, 40대에서는 여전히 대통령이 외교 안보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0%가 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지지하는 것과 반대하는 그런 그 이유를 또 이렇게 살펴봤죠. 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보면요, 60세 평가하는 이유 중에는 역시 이것도 북한과 관계 개선이 52.7%로 나타났고요. 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국격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네. 17.5%.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가장 좀 중점을 두고 있는 다자 외교를 중시한다는 의견도 10.5%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또 평가하는 이유를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의외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북한과의 관계 개선 때문에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나타났는데 여기서도 20대와 60세 이상은 상당히 좀 차이가 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20세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또 가반이 안 돼요. 45.1%밖에 되지 않지만 20% 정도는 대통령이 중시하고 있는 베트남, 인도 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주 외교 역량을 집중했던 미국과 중국, 일본보다는 베트남, 인도 등 다자 외교로 지금 약간 시선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20대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대통령의 외교 안보를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바로 다자 외교를 중시한다는 점이 20% 높아졌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20, 30대, 40대 소위 말해 대통령이 이제 적극 지지층을 할 수 있는 데는 물론 북한과 관계 개선도 있지만은 국격이 높아졌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의견도 20%가 넘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거는 대통령의 지지하는 층에서 대통령의 어떤 그 개인기를 높이 평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절반 이상이 완전히 반대로 이유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찬성하는 측, 그 다음에 반대하는 측 모두가 북한을 이제 이유로 들었는데 그만큼 북한이 우리에게는 뜨거운 감자로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제 북한, 예를 들어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중에 북한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외교 안보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우리 사회에 있었던 북한 관련 프레임이 작용을 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북한에 그동안 너무 많이 퍼졌다, 아니면 북한에 끌려다니고 있다, 뭐 이런 것이 여기에 이제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의외로 30대에서는 62.3%가 북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가장 높은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20대에서는 북한 때문이라는 의견도 높지만은 또 상대적으로 보면 미국보다 중국을 우선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18.3%가 대통령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반면에 40대를 보면요. 북한과의 외교 안보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중에 또 가장 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40대에서는 의외로 북한 때문이라 대통령의 외교 안보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3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가요? 네. 그 반면에 왜 못하고 있냐 이 중에서 22.9%가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도 나빠졌다. 12.3%. 미국보다 중국을 우선한다는 것도 15%. 이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40대
속히 말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 40대에서는 꼭 북한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준 여러 가지 행보, 외교적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네. 미국과의 관계도 나빠지고 일본과의 관계도 나빠지고 그리고 미국이 방위 분담금 인상까지 요구하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대통령이 꼭 북한 때문에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다자 외교 중시, 미국보다는 다자 외교 중시, 뭐 중국을 중시한다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 전통적인 그 우방국이 미국과 일본에 대한 외교 정책, 그 다음에 그 동맹 관계도 앞으로도 계속 중요시하고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여론조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